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7년 차의 30대 여성이에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 보니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해주셔도 괜찮아요.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저는 앞에서 말한 대로 올해로 결혼한 지 7년 차예요. 연애한 기간까지 더하면 거의 10년이란 세월을 남편과 함께 했지요. 그리고 결혼 직후부터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째선지 통 소식이 없더라고요. 둘 다 젊고 건강한데 도통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던 해 남편과 상의 끝에 병원을 가보기로 했네요. 병원에 가는 내내 어찌나 심장이 벌렁거리던지.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저는 솔직히 저희한테 아이가 안 생기는 이유가 남편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거의 확신을 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20살 이후로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왔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좋다는 얘기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 건강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제가 문제라고 했거든요. 여기다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기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높은 확률로 아이를 갖긴 어려울 거라나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한동안 제 눈에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슬픔은 저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슬프고 힘든 것보다 더 괴로운 건 제가 보기에도 남편이 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야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사랑하진 않지만 애 때문에 참고 산다는 부부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달랐습니다. 원래부터 애들을 아주 좋아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못해도 둘은 꼭 낳고 살자고 했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남편은 분명 좋은 아빠가 되어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 소원대로 꼭 둘은 낳아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이자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린 거였죠. 그리고 차라리 남편이 너 때문에 망했다고 저를 원망하거나 화라도 냈으면 제 괴로운 마음이 덜했을까요? 착한 남편은 있지도 않은 애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애 없이 딩크로 사는 부부들이 널렸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저를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무척이나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그게 그의 100% 진심이 아니란 건 알고 있었어요. 어쩌다 밖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들이라도 나온 부부를 보게 될 때면 남편은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으니까요. 게다가 그런 남편의 태도보다 저를 더 신경 쓰이게 한 건 우리가 애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남편이 점점 더 시조카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게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시조카를 질투했다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니고 시조카의 엄마인 신우의 태도 때문이었죠. 남편에게는 위로 2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저희보다 몇 년 일찍 결혼해서 아이도 바로 낳았다 보니 시조카가 어느덧 10살입니다. 그리고 사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시조카를 유달리 예뻐하긴 했어요. 저도 알고 있던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단 걸 알고 나서는 그 예뻐하는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보통의 삼촌들이 조카들한테 하는 수준을 훨씬 벗어난 거죠. 처음으로 도가 지나치다고 느꼈던 건 병원에 다녀오고 몇 달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아침잠도 많은 남편이 새벽 대바람부터 일어나서는 혼자 부엌에서 이리저리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회사에서 먹을 도시락을 싸고 있다대요. 뜬금없이 웬 도시락을 싸는가 싶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 회사에는 구내식당이 있어요. 게다가 회사에서 지원금도 나오다 보니 자기가 낼 돈은 2,000원인가 밖에 안 하지요. 그뿐인가요? 식단 자체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주변 회사들까지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엔 집에 뭐 특별히 맛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번거롭게 저러나 싶었죠. 그래서 그냥 가서 사 먹어 한마디 했더니 하는 말이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라나요?
그리고는 냉장고를 들여다보곤 정말 뭐가 없긴 하네 하더니 일단 식빵이랑 바나나라도 좀 가져가야겠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2,000원도 없냐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없답니다. 이번 달 용돈을 다 썼다면서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니 진짜 황당한 거예요. 참고로 저희 남편의 용돈은 달에 70만 원으로 제 주변 애엄마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술, 담배도 안 하지. 그렇다고 골프 같은 돈이 많이 드는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지. 통신비며 주유비는 생활비에서 나가지. 그러니 70만 원을 도대체 다 어디다 썼길래 2,000원도 없다는 건가?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혹시 여자라도 생겼냐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냐고요. 그랬더니 장난이라도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면서 정색을 하는데 제가 정말이지 막 추궁을 하듯 물은 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까지 정색을 하나 싶은 게 그때부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걱정만 되더라고요. 이 인간이 나 몰래 도박을 하나? 아니면 주식인가? 그리고 생각이 거기까지 뻗치니 혹시 나 몰래 대출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정말이지 머리가 다 아파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비록 제가 터치하지 않기로 한 남편의 용돈이긴 했어도 전후 상황은 알아야겠다 싶어서 남편을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도시락 싸는 건 잠깐 멈추고 이야기 좀 하자 했더니 출근해야 하는 사람을 붙잡고 왜 이러냐며 저도 빨리 출근 준비나 하란 식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뭐 토론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용돈을 다 어디다 썼는지만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끈덕지게 남편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하는 말이 조카한테 썼대요. 조카가 이번 달에는 갖고 싶어 하는 게 많아서 자기가 좀 무리를 했다나요? 황당했죠. 아니, 조카가 갖고 싶은 게 많다고 왜 자기가 그걸 다 사주나 싶어서요. 하지만 더 저를 황당하게 한 건 그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담담하다기보다는 뭐랄까, 너무 태연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도 그렇고. 그러다 문득 그럼 혹시 이번 달만 그런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뭐가 좀 민망하긴 했는지 씩 웃더니 한다는 말이 그럴 리가 있냐.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조카가 예뻐도 그렇지 매달 그 돈을 다 퍼준 게 말이 되냐며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좀 억울하단 표정으로 하는 말이 자기가 자기 용돈으로 알아서 한 건데 그렇다고 막말로 자기가 저한테 손을 벌리기라도 했냐 어쨌냐 하면서 저더러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서운하다면서요. 그래서 남편한테 내가 더 서운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간엔 크게 신경 쓰진 않았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해줬던 선물이라던가 저희 부모님께 드렸던 용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썼는지로 따지는 게 치졸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저나 저희 부모님이 남편한테는 시족하만도 못한가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론 신우도 참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지 자식한테 잘하니 좋아서 그랬다곤 쳐도 저희 남편이 자기한테는 동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해줘도 된다, 괜찮다 하고 거절할 만 하지 않나요? 하지만 거절하긴커녕 오히려 애가 이거 갖고 싶다더라 저거 갖고 싶다더라 해가며 알려왔다는 게 저도 남동생이 있지만 저는 동생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면 해줬지 뭔가 뜯어낸다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단 말이죠. 아무튼 제 생각엔 저희 남편이 본인 입으로 신우한테 더는 시조카한테 이거저거 못해준다 소리는 100% 못할 것 같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서야겠다 싶대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한테는 강하게 나갔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켠에선 아침부터 하품쩍쩍해가며 도시락 싼다고 부산 떠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깟 점심값 몇 푼이나 한다고 가서 사 먹으라고 얼마라도 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랬다간 습관되지 싶어서 회사 나가서 밥을 빌어먹든 누가 먹다 남긴 걸 얻어먹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적어도 집에 있는 음식은 가져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요. 그리고 신우한테 연락해서 주말에 다 같이 좀 만나게 약속 좀 잡으라니까. 남편이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용돈 문제로 누나까지 불러내야 하냐면서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말 잘했다고 당신 말대로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용돈도 규모 있게 못 쓰고 그걸 시조카한테 다 털어주고 왜 아침부터 거슬리게 궁상을 떨고 그러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차라리 당신이 어디서 돈을 흘렸다고 하면 한 번의 실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갔겠지만 지금까지 내내 이 모양이었다 생각하니 우라가 치민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혹시 지금도 내가 왜 화가 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면 오늘 한번 밥 쫄쫄 굶으면서 생각 좀 해보라고 했지요. 이게 쪽팔린 일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면 주변에 한번 물어봐도 괜찮다면서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저더러 너무하네 어쩌네. 하지만 결국 저도 남편도 어쨌든 출근을 해야 했기에 제대로 된 결론 없이 대화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 서재를 정리하다 우연히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어차피 연말에 다 필요하다며 이메일로 받던 걸 종이로 바꿨다고 한 게 문득 떠올랐지요. 그리고 제가 원래 정말 집요한 사람은 아닌데 그날은 어째서인지 남편 방을 뒤져보고 싶대요. 카드 명세서를 보면 남편이 용돈을 어떻게 쓰는지 대충 사이즈가 나올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6개월치의 카드 명세서를 찬찬히 읽어내려가다 보니 정말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고가의 타블렛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원짜리 게임기에 그뿐인가요? 키즈 카페를 비롯한 애들 브랜드 매장까지. 이게 시조카한테 쓰였다는 걸 제가 몰랐다면 남편한테 숨겨둔 애라도 있나 싶었을 정도로 전부 애한테 관련된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이 정도면 현찰은 안 썼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였지요. 정말이지 허무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억울하고 화도 나고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은 단순히 남편이 시조카한테 돈을 많이 썼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돈이 많으면야 시조카한테 얼마든지 잘해줘도 좋지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또 넉넉한 형편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야 맞벌이니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다 쳐도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아둥바둥이었고 남편도 제가 그렇다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는 안중에도 없었는지 시쳇말로 시조카한테만 몰빵을 하고 있었다는 게 한마디로 배신감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아무 말 없이 카드 명세서들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뭐냐는 표정의 남편에게 내가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거 보이냐? 이게 다 내가 보기엔 당신이 시조카한테 쓴 돈 같은데 맞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좀 당황한 얼굴로 저와 명세서를 몇 번이고 번갈아 보더니 약간은 자포자기한 듯이 그래서 지금 자기더러 어쩌라는 거냐대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서 신우한테 전화 걸라고 그래서 셋이 만날 자리 좀 만들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또 그 소리냐면서 또 목청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저도 지지 않고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못 만나게 하냐고 남매가 나 빼놓고 무슨 작당모이라도 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더는 어쩔 수가 없다 싶었는지 결국 신우에게 전화를 걸대요. 그리고는 뭐 와이프가 보잔다 하니까 신우가 걔가 왜 보자고 하냐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남편에게 되묻고 그러니까 다시 남편이 신우더러 그건 만나보면 알 거라며 남편 딴에는 있는 대로 통화 볼륨을 줄이긴 했는데 뜨문뜨문 새어나오는 신우 목소리에서 신우도 어지간히 짜증이 났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결국 주말에 저희 부부가 신우네 집에 가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더러 얼른 가게 준비하라니까 하는 말이 배가 아프다면서 한 걸음도 못 걷겠다나요? 그러면서 신우네는 다음에 가야 할 것 같다는데. 그래서 그럼 당신은 집에서 쉬라고 나만 다녀오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있는 대로 얼굴을 찌푸리더니 무슨 도살장 끌려가는 소마냥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남편이 그럴수록 저는 신우한테 할 말은 하고 와야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시간을 달려 신우네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어주는 신우가 오느라 수고했다 뭐 이런 말은 고사하고 일단 짜증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남의 집에 이렇게 오는 거 매너 없는 짓인 거 모르냐면서요. 그리고 평소에 저라면 대번에 죄송하단 얘기부터 했을 텐데
그날은 며칠 전부터 남편 때문에 짜증도 나 있었고, 그래서인지 여러모로 평소처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도 한동안 저희 집에 아무 때나 오시지 않았냐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게다가 저희는 약속도 하고 왔지 않냐면서요. 그랬더니 밖에서 봐도 될 걸 굳이 집으로 왔다고 또 짜증을 내는데, 솔직히 그건 제가 우긴 게 맞아요. 어떻게든 제 눈으로 집안을 한번 살펴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누가모라건 더는 대꾸하지 않고 멀찍이 서 있는 시조카한테 외숙모가 심심해서 그런데 게임기 좀 시켜줘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조카가 아주 울상을 하고는 게임기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게임기가 왜 없어 하고 물으니 신우가 불이 나게 와서는 한다는 말이 아는 사람이 빌려달래서 빌려줬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애가 갖고 싶다고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벌써 남을 빌려줬냐며 누나도 참 너무한다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족하더러 그러면 게임기 말고 뭐가 있을까? 타블렛은 어딨어? 우리 거기다 그림 그리고 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조카가 타블렛이 뭐냐며 오히려 저한테 되묻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은색으로 된 네모난 거 뒤에 사과 그려진 거 삼촌이 너가 갖고 싶다고 해서 사줬다던데 했지요. 그랬더니 시조카 말이 자기는 그게 뭔지도 모른다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좀 황당하단 얼굴로 네가 엄마한테 갖고 싶다고 졸랐다며 아니야 하고는 되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또 손사래를 치면서 하는 말이 애가 뭘 아냐면서 한동안 TV에서 광고 나오고 할 때는 사달라고 난리를 치더니 저런다며 자기 자식더러 애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변덕이 심하긴 하죠. 하곤 제가 대충 대꾸하고는 그래도 타블렛이 있긴 있을 거 아니냐고 좀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 공부 때문에 감춰놓은 거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애 줄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좀 쓰려고 한다니까. 신우가 저더러 왜 사람을 귀찮게 하냐며 버럭 짜증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엔 오히려 남편이 먼저 신우한테 말꼬리 그만 잡고 타블렛 갖고 와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까지 짜증스럽던 모습은 어디 가고 신우가 안절부절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간 남편이 시조카한테 사준 물건들 중 일부인 장난감 몇 개와 옷 몇 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것들만 남아있어서 그것들만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도 어느 정도 상황이 파악된 듯 했습니다. 신우한테 내가 사준 건 다 어쨌냐고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고 했으니까요. 그러자 신우가 하는 말이 니들은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애들이 원래 변덕이 죽을 듯하고 실증도 금방 느낀답니다. 그래서 애가 안 쓴다 싶으면 자기가 다 중고로 팔아서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는 말이 그까짓 거 중고로 팔면 얼마 나오지도 않는다면서 그나마도 생활비에 보탰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나요? 뻔뻔한 신우의 태도에 제가 다 황당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을 살펴보니 남편도 화가 있는 대로 난 눈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는 갖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밥도 굶어가며 사준 것들인데 그걸 죄다 팔아치웠다고 하니 화가 안 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었지요.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신우더러 생활비가 모자라면 차라리 빌려달라고 말을 하지 왜 애를 팔아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황당하단 얼굴로 빌려달라면 곱게 빌려줬을 거냐면서 그리고 빌린 돈은 갚아야 하지만 네가 시조카 사준 물건들은 말 그대로 선물해 준 거 아니냐고. 그러면 뭐 그 소유권이 시조카한테 있는 거니까 그거 팔아서 나온 돈도 시조카 돈이나 마찬가지고 자기는 시조카의 보호자니까 그 돈을 쓸 권리가 있다나 어쩐다나. 말 그대로 궤변을 늘어놓더라니까요. 그런데 사실 저희 신우가 처음부터 저렇진 않았어요. 제가 남편하고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뭐 성격이 대단히 좋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상종 못하겠다 싶을 만큼 뻔뻔하고 억지를 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쩌다 저렇게 된 건가 싶은 게 저희 남편이 당한 걸 생각하면 정말 얄밉고 분하면서도 한편으론 괜히 측은한 마음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건 심해부가 도박을 했답니다. 도박을 해서 뭘 얼마 잃은 수준이 아니라 여기저기 빚까지 내가면서
말 그대로 집 재산을 싹 다 말아먹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신우 상황이 그러하니 저더러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라고. 당신이 나중에 기회 봐서 잘 알아듣게 이야기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 같아선 누나가 돼서는 동생 뜯어먹고 사는 게 할 짓이냐고 인생 똑바로 살라고 퍼붓고 싶었는데 꾹 참았습니다. 아예 두 번 다시 안 보고 살 거면 모를까. 그래도 어쨌든 가족이니까 제 나름대로 한 번의 기회는 줘보기로 한 거죠. 다만 남편한테는 단단히 일러뒀어요. 시조카를 예뻐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뭐든지 적당히 도를 지나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상식선에서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만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미안하답니다. 자기도 자기 누나가 그럴 줄은 몰랐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 이해해줘서 고맙다는데 솔직히 따지자면 이해를 했다기보단 이혼할 게 아닌 이상 뭐 언제까지 이 일로 서로 부딪히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해뒀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는 넘어가기로 한 거죠. 그리고 저희는 상의 끝에 제가 경제권을 다 갖기로 했습니다. 제가 남편더러 이번 일로 당신에 대한 신뢰를 전부 잃었으니 경제권을 저한테 일임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도 순순히 알겠다고 하대요. 그래서 당장 용돈부터도 매달 초 목돈으로 주던 것을 매주 얼마씩 쪼개서 주는 걸로 바꿨어요. 아무튼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되는 동안 신우네랑도 더는 이렇다 할 교류는 없었습니다. 신우도 그렇고 심해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쪽팔려서 그랬는지 시댁에도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부부랑은 더욱이 마주칠 일이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한 2년쯤 지났을까 웬일로 신우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전보다는 한층 밝아진 목소리로 그동안 잘 지냈냐고 묻는데 정말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얼마나 친했던 사이처럼 물어오니 제가 다 당황스럽더라니까요. 그래도 일단은 잘 지냈다고 형님도 잘 지내셨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요즘 살만 난다대요. 빚도 다 갚고 여유가 생겼다면서. 그리고는 조만간 한번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애가 저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면서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저희 남편도 시조카가 어떻게 지내는지 늘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러니 뭐 언제까지 안 보고 살 게 아닌 이상 이젠 만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다시 어느 다른 가족들처럼 저희도 신은혜와 왕래를 시작했습니다. 시조카도 시조카지만 남편이 한층 밝아진 것 같아서 제가 다 좋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초쯤 신우가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제 곧 시부모님 칠순도 있고 그러니 걔를 하면 어떻겠냐는 거였죠. 사실 칠순뿐만이 아니라 두 분 다 나이가 있으시니 병원에 가실 일도 많아지실 거고. 그런데 그럴 때를 위해서 걔를 해놓으면 누가 돈을 낼 건지 서로 눈치 게임할 필요도 없다면서. 그리고 실은 자기가 예전부터 걔를 하자고 하고 싶었는데 그땐 자기가 형편이 안 돼서 말을 못했다며 이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하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리고 신우 말을 들어보니 나름대로 일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주변에서 이야기하기를 시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비로 얼마가 들었네. 여행을 보내드리느라 얼마가 깨졌네. 그런데 신우 말대로 걔만 제대로 해놓으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대처하기도 쉽겠다 싶었죠.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그렇게 걔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한 통장으로 묵지는 않고 신우네는 신우네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따로 모으기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걔가 어딨나 싶으시겠지만 신우의 전적이 있다 보니 도저히 거기다 맡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신우는 신우대로 그래도 자기가 윗사람인데 자기가 관리하는 게 맞지 자기가 매달 저한테 이체를 하는 건 모양 빠져서 싫다는 식이었고. 그래서 뭐 그렇게 흔하지 않은 형태의 걔를 하게 됐네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림이 이상할 뿐이었지 각자 알아서 매달 돈을 저축하는 개념이었으니 시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러 가더라도 두 집이 딱 반씩 부담하면 됐으니까 깔끔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서로 치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돼서 좋았달까요? 그런데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대뜸 신우가 올 연말에 온 가족이 다 같이 가까운 일본이라도 다녀오면 어떻겠냐고 하대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이미 일본을 몇 차례 다녀오기도 했고, 그래서 영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신우네랑 왕래는 하고 있었다고 해도 어디 가서 같이 자고 그럴 정도로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빼고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저희는 저희대로 다음에 시부모님 모시고 따로 다녀오겠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시부모님께서 그래도 다 같이 가야 재밌지 않냐며 말 그대로 서운한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다 당신들이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 그렇다며 왜 이렇게 우리 애들은 남매 간에 우애가 없는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남편은 바닥만 보고 묵묵부답이지 신우는 신우대로 이게 다 자기 때문이라며 시부모님께 죄송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순식간에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알겠다고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번 기회로 가족들 간에 더 끈끈해질 수도 있고 뭐 어머님 아버님한테 효도한다 생각하면 그깟 며칠 참아보자면서요. 그런데 며칠 뒤 신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껏 들뜬 목소리로 저희 귀찮을까봐 자기가 여행 계획을 짰다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하시느라 힘드셨겠다고 했더니 좀 힘들긴 했지만 괜찮다면서 아무 걱정 말고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대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번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는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딜 갈 건지 뭘 먹을 건지 그런 정보도 하나 없이 무슨 유치원생들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신우 뒤만 졸졸 쫓아다닐 수는 없다 싶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신우는 좀 전과는 달리 한껏 날카로워진 목소리로 정 그래야겠으면 알겠다고 하대요. 그런데 만날 시간은 안 되니까 전화로 얘기하자길래 그러자 하곤 남편까지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스피커폰으로 신우가 여행 일정을 불러주는데 당장 첫날 도착하자마자 놀이공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놀이공원을 가자는 거냐니까 그래도 거기가 유명한 곳이니 가보는 게 좋겠다나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자고 정한 식당들도 죄다 파스타에 햄버거에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어머님 아버님이 잘 드실 만한 메뉴들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황당했던 건 신우가 심해부 동생도 데려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왜 가족여행에 데려가냐고 말도 안 된다니까. 일본어를 할 줄 아니까 여행 경비를 내주는 대신 통역을 해주기로 했다고요.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요새 누가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만 일본에 가나요? 가면 천지에 한국말로 다 써 있는데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 당장 나도 몇 마디는 할 줄 알고 일본어 못해도 여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하지만 신우는 계속해서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냐며 유창하게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데려가야 한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안 데려갔다가 한 분이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너가 다 해결할 수 있냐는데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무슨 일이라도 정말 생기면 제가 다 뒤집어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할 수 있다 소리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럼 형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행 경비는 어떡할 거냐고 물어왔거든요. 그래서 뭘 어떡하냐. 시부모님 앞으로 들어가는 돈만 저희랑 형님이랑 반반 부담하면 되지 않겠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면서 시부모님 2분 그리고 저희 둘 신우네 식구 셋 그리고 심해 부동생까지 총 8명이지 않냐며 이 8사람 몫을 저희랑 신우네 2집이 나눠서 내야 된다나요? 황당했지요. 저희가 왜 시조카 몫이랑 심해부 동생인지 하는 사람 몫의 반을 부담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계산법이 어딨냐고 그렇게는 못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저더러 참 똑부러진다면서 어찌나 비아냥거리던지요. 그렇게 똑부러져서 아주 부자 되겠다고 비꼬는데 저도 너무 성질이 나서 부자 될 거니까 걱정 마시라고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제가 자기를 무시를 하네 어쩌네 되바라졌네 어쩌네. 그리고는 촉새 같은 신우가 저랑 다퉜다며 그새 시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아니 그냥 그 이야기만 했으면 모르겠지만 거기다 이래저래 살을 또 붙인 모양이에요. 그러니 어머님께서 제가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너는 돈이 그렇게 좋니? 가족은 안중에도 없니? 인생이 돈이 다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만 하시다 끊으셨겠지요.
그리고 저는 잠깐 동안 당장이라도 어머님께 찾아가서 신우랑 통화한 내용이라도 들려드리고 억울하다고 하소연이라도 해볼까 생각했지만 이내 그러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우와 통화하는 내내 옆에서 입국 다물고 있던 남편이 이번엔 제가 좀 심했다는 식으로 나왔으니까요. 신우가 헛소리를 해댈 때 남편은 제 편을 들기는커녕 중재조차 하려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 끼고 눈 감고 감상하듯 벽에 기대선 고개만 쳐들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때도 저 서운했지만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제 겨우 다시 신우네랑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으니 자기도 어쩔 줄을 몰라서 저러나 보다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끝까지 가만히나 있지. 난데없이 저더러 너무하네 계산적이네 그러는데 정말 허탈했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너네 누나는 양심이 없고 너는 결국 나보단 네 가족인가 보다 쏘아붙였고 그리곤 나중엔 서로 그간 마음에 꽁하고 있던 것들까지 다 끄집어내가며 싸우고 말았네요. 가족 여행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일인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그 얌체 같은 기질을 못 버리고 또 잔머리나 굴려대는 신우가 미워 죽겠습니다. 왜 자꾸 눈에 뻔히 보이는 수로 야가 빠지게 행동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래도 핏줄이 뭐라고 그런 신우 편을 드는 남편도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개념 없는 신우 때문에 남편하고 부부싸움했다는 사연을 보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다기보다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혼하기로 했어요. 사실 부부 사이에 아예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죠. 그리고 저희라고 그동안에 안 싸우다 처음 싸운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번엔 싸움도 컸고 무엇보다 신우는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 남편이 옳고 제가 그르다고 하니 더는 뭐라 할 말이 없대요? 물론 그분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란 기대는 애시당초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막상 그렇게 한 가족이라고 똘똘 뭉쳐서는 저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니 저도 더는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님의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어차피 너 때문에 너네 부부는 애도 못 갖는데 뭐 한다고 그렇게 돈을 움켜쥐고는 안 놓으려고 하냐면서. 심보가 고약하니 몸이 그런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한마디를 딱 듣고 나니까 더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도 결국 여행을 같이 가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우스울지도 상상이 안 되고 그리고 한번 그러고 나면 이제 툭하면 그런 말씀으로 제 마음을 긁어내고 상처를 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제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재산 정리해서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애도 못 낳는데 이혼까지 하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되냐면서 그냥 어머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래요. 부부끼리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이혼까지 하냐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끝까지 저를 지켜줄 것 같지도 않고 애를 못 낳는 건 슬프지만 솔직히 이걸 제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그저 제가 불운하다고 생각할 뿐 제가 잘못한 일이란 생각은 안 듭니다. 미안한 것과 잘못한 것은 다른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간 마음속으로 어떻게 저를 생각하셨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럼 신우라고 별반 다를 것도 없겠죠. 그리고 남편이야 지금은 아직 그래도 서로 젊고 사랑하니 괜찮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세월이 더 흐르고 그때 가서 저를 원망하면 그건 또 어떻게 제가 감당해야 하나. 답이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걸 끝내는 건 제가 남편과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뿐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혼을 요구했고 그렇게 결국 이혼했어요. 앞으로 남편은 시조카한테 몰빵을 하며 살지 아니면 새 여자를 만나 애를 가질지 모르겠네요. 그런 건. 더는 그쪽으론 아무런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아요. 비록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제 인생을 되찾았다는데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애를 낳지 못한다고 꼭 죄인처럼 살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행복해지고 싶으니 지금부턴 저 하나만 생각하며 살아보려고요.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